이건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Let's go.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종로 캠퍼스에서 리딩 강의 담당하는 김혜미입니다. 2022년 2월 20일 정기 토익 총평으로 인사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22년 벌써 2월입니다. 네, 자 2월 20일 시험 잘 보셨나요? 자 일단 지나간 시험 여러분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자 일단 시험 끝났으니까 자 우리 오늘만큼 마음 편히 주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단 이번 영상에서 정답만 확인하지 말고 앞으로의 시험을 대비한다라는 느낌으로 중요한 포인트까지 같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총평 영상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영어 자료들 여러분 hackers.co.kr 해커스 영어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 사이트 꼭 들어가 보시고 자, 비단 토익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어 자료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난이도 먼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반적으로 Pearl 5, 6가 엄청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Pearl 5에서는 자 품사 문제는 난이도 한 중정도. 물론 중간에 분사 자리 찾는 거나 이런 것들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엄청나게 어려운 포인트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중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휘 문제 같은 경우도 정답을 딱 봤을 때 생소한 어휘이거나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어휘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 약간 헷갈렸을 왠지 땡길 것 같은 오답이 있었기 때문에 중중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난이도는 중중상이지만 조금 중에 가깝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파트 6 역시 중으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자 많이들 파트 6에서 어려워하시는 건 문장 삽입 문제예요. 그런데 자 우리 이번 시험의 문장 삽입 문제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았어요. 왜냐면 다른 게 다 말이 안 되니까 자 조금 힌트를 잘 보셨으면 정답을 수월하게 고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개 중에 문장 삽입도 헷갈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앞뒤를 보시고 판단하시면 잘 골랐을 것 같아요. 자, 물론 어휘 문제도 역시나 조금 헷갈릴 수 있었지만 앞뒤에서 힌트를 찾았으면 풀 수 있었던 문제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중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고 자, 그 다음 여기 사이트에서 엄청 질문 많이 올려주셨던 것들 위주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파트 5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트 5는 여러분 굉장히 전형적인 문제죠. 근데 전형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자, 일단 every와 all 같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둘 중에 골라봐. 그럼 머릿속에 딱 이거 떠오르죠?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쵸? every, each, another, one은 자 혼자 쓸 수도 있어요. every는 혼자 쓰면 안 되지만 자 얘네들 혼자 쓸 수도 있고 또는 명사랑 쓸 거면 단수 명사랑 쓰고 단수 취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여기에서 all, most, some, any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가산을 쓸 거면 복수 명사를 쓰고 복수 취급하고 자 불가산도 쓸 수 있어요. 그럼 단수 취급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냐? 자 이 단어는 여러분 자 셀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얘 자체가 집합 명사로 자 복수 취급이 가능합니다. 자, 요 자체로 단수 취급도 하고 자체로 복수 취급도 가능한 거라 그 뒤에 나와 있는 이 동사를 살펴봤어야 돼요. 그런데 동사가 have이잖아요. 그럼 앞에는 복수 취급했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그 복수 취급 앞에 쓸 수 있는 all을 선택하셨어야 맞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every였다면 동사가 has였어야 해요. 자, 그러니까 자 비슷한 뉘앙스의 every나 each나 다 오답으로 고르시면 되고 정답은 all만 가능합니다. 자, 이런 수일치 매회 출제되는데 매회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더군다나 staff 같은 경우는 주의해야 되는 단어랑 같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꼭 같이 정리해 주시고 자, 스태프는 단수도 되고 복수도 된다. 이번 기회에 정리해 주셨으면 조금 더 내 짝꿍 맞추기가 수월했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석 한번 해보면 자, 우리는 결정을 내렸다. 자, 우리의 점심시간을 확장하기로 왜냐면 모든 직원들이 그 짧은 시간에 대해서 컴플레인 했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돼요. 괜찮죠?
자, 그럼 우리 2번 포인트 한번 가볼까요? 자, 2번은 어휘 문제인데 여러분. 자, 일단 presentation이나 registration이야. presentation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발표 얘기하는 거예요. 자, registration은 등록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서 둘 다 말이 될 것 같다. 그 기관이 발표를 했어요. 컨퍼런스 빈칸은 7월 20일까지 계속될 거라고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 발표 있죠. 제가 하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프레젠테이션. 여러분 프레젠테이션을 몇 날 며칠 계속한다는 것보다는 자, 그 컨퍼런스에는 등록을 자 2주, 1주, 3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발표를 2주간, 3주간 하는 거는 말이 조금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기간을 보고 판단했을 때 정답은 registration이 맞다고 보시면 돼요. 자, 어휘 문제는 말 그대로 해석상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자, 비단 하나만 보면 안 돼요. 컨퍼런스랑 말이 되는 거 하나만 보면 안 되고 다른 말이랑도 말이 되는 걸 함께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 포인트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어휘 문제 나오면 자, 단어 하나 요거 말이 된다 뿐만 아니라 좀 양쪽을 좀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답은 registration이 맞습니다. 자, 다음 포인트 한번 가볼 건데 여러분 이거 조금 어렵게 생각하셨을 것도 같은데 잘 보세요. 일단 이거는 분사구문이에요. 근데 먼저 이렇게 볼게요. A, B, C, D 만약에 자, make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자, 무조건 머릿속에 문장의 주어 동사는 한 개 다를 절대 버리면 안 돼요. 문장의 주어 동사 한 개예요. 그럼 앞에 봤더니 recently가 있지만 was renovated 동사 하나 나왔죠. 그러면 이 자리에 동사를 쓸 거면 앞에 접속사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어야지 접속사 주어 동사가 없다면 동사만 하나 딸랑 make나 makes 이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자,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니까 동사 형태는 다 안 되는 자리예요. 그러면 이 자리는 어떻게 하느냐? 요 접속사 주어 동사를 짧게 만들어서 쓰는 버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분사구문이고 자, 요 부분을 짧게 하면 ing나 pp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 우리 이번 총평 영상에서 복잡하게 가지 않을게요. 딱 하나만 기억합시다. 자, 이 분사를 넣을 때 뭐 컴마가 있다면 뭐 컴마까지. 자, 그렇지 않다면 자, 딱 뒤에 요것만 판단 한번 해보시고 자, 빈칸 뒤에 명사가 있으면 ing, 없으면 pp예요. 단, 자, 여기 요 자리에 들어가는 동사가 자동사일 경우 자, 뒤에 명사가 있다 없다 상관없이 걔는 무조건 ing만 고릅니다. 그런데 그럼 make 자동사예요? make 자동사? 아니죠. 그럼 그냥 이 법칙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빈칸 뒤에 여러분 it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it은 대명사예요. 대명사는 명사 역할을 하는 거니까 명사가 있네요. 그러면 정답은 누가 가능하다? A번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괜찮죠? made를 썼을 거면 여기에 이게 없이 뭐 다른 뭐 전치사라던가 투부정사라던가 이런 게 나왔어야 합니다. 자, 정답은 making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해석은 그 쇼핑몰은요, 최근에 renovated 되어서 자, 그게 더 자, 매력적으로 보인다, 매력적으로 만든다, 그것을 라고 보신다면 정답은 A번이 맞습니다. 자, 분사구문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딱 문장의 주어 동사는 한 개니까 더 이상 동사가 들어갈 수 없어서 다른 보기를 다 지웠는데 두 개 분사가 남았다. 분사구문인가? 그럼 뒤에 명사 있으면 ing, 없으면 pp 끝.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너무 어렵게 가지 마세요. 아셨죠? 좋아요. 그러면 다음 포인트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자, 이 포인트, 네, 이것도 여러분 많이들 내가 암기를 하긴 했는데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포인트 때문에 중중상이라고 한 건데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그런데 자, 일반적인 포인트가 아니어서 어렵게 느껴지는데 자, 여기서 예를 먼저 볼게요. 자, 여러분, come이라는 동사는 모두 다 뭐 알고 있죠? 와, 알고 있죠? 맞아요. 오다.
자, 그런데 얘가 자, 형용사와 비슷한 뉘앙스랑 쓰여서 어떤 상태가 되다 이렇게도 쓰여요. come lose 하면 뭔가 느슨해지다 이런 느낌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come은 비동사 같은 형태로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괜찮나요? 자, 만약에 이 자리에 이걸 몰랐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얘를 넣기에는 자, 그렇다면 자, 모든 회의실은 올 거다 장비. 이상하잖아요. 말도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오다 아니면 뭐 뒤에 명사를 이런 게 아닌가로 생각을 하셨어야 하고 자,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come 또는 뭐 become 또는 get 동사도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그럼 또 하나 equip은 여러분 자, equip 자체는 동사로 명사를 네, 뭔가 장비를 갖추다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많이 쓰이죠. 자, 주어는 어떠한 장비를 갖춘다. be equipped with. 자, 그렇다면 이걸 합쳐보면 이 자리에 come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장비를 갖춘 게 되다. 이렇게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 얘 몰랐다면 이 형식처럼 형용사랑도 잘 쓰인다. 이번 기회에 꼭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해석 한번 해보면 레노베이션 후에 모든 회의실은 우리 회사에 있는 모든 회의실은 자, 뭐가 될 거다? 장비를 갖춘 게 될 거다. 프로젝터를 장비 갖춘 게 될 거다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잘 따라오고 있죠? 자, 그렇다면 다음 거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 자, 여러분 이것도 어휘 문제예요. 그런데 자, 자리를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자, 이렇게 여기부터 movies까지인데 자, 어떻게 보면 predicted movie? 예측? 예상되는? 이거는 이제 예상이 되는 이런 뜻이에요. 예측되는, 예상되는. 근데 얘는 뭐냐면 기대되어지는 이에요. 기대되는. 이게 predict나 anticipate나 약간 원래 능동 형태, 그러니까 원형일 때 예상하다, 예측하다 비슷한 의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셔서 오해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자, 약간 predicted 예상되는 또는 predictable 뭐 이런 거 쓰면 약간 뻔한 예측이 뻔한 그런 영화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anticipated는 몰랐다면 여러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형용사처럼 기대되어지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대되어지는 영화 중에 하나를 즐겨봐 이게 맞는 거지 예상이 되는 예측이 되는 영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대를 한 몸에 갖고 있는 되게 막 우리가 와 이거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기대되어지는 영화, 기대되어지는 책 이런 거라면 anticipated가 맞습니다. 이런 건 실제로 독해 지문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패턴이니까 몰랐다면 헷갈리지 않고 자, 기대되어지는 anticipated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어휘 문제 조금 까다로웠죠? 괜찮아요. 이미 오늘 시험은 지났으니까 다음번에 맞추면 됩니다. 형용사처럼 정리합시다. 기대되어지는. 자, 그러면 끝까지 해석 한번 해보면 자, 가장 기대되어지는 영화 중에 한 편을 즐겨보세요. 최근에 레노베이티드 된 그 극장에서 라고 보시면 됩니다. 괜찮죠?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이것도 역시나 어휘 문제인데 여러분 자, 이 자리에 들어갈 건 네, 둘 다 부사이니까 일단 부사로 보셔야 합니다. 자, 물론 여러분 명사 앞에 부사 안 된다라고 배우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명사 앞에 쓸 수 있는 부사들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just라던가 네. 아니면 자, especially 네. especially 네. 자, 요런 애들. 자, 아니면 even 심지어. 자, 요런 애들도 여러분 자, 명사 구, 명사 덩어리 앞에 쓸 수 있는 부사들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일단 구조가 왜 이래?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어차피 A, B, C, D가 전부 다 부사라면 지금 구조 가지고 머리 아플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해석을 하셔야죠. 그럼 가장 적절한 걸 찾아야 되는데 자, 커뮤니티 센터는요, 장소입니다. 자, 얘는 전형적인 이런 뜻이에요. 자, 전형적인 장소예요. 자, fairly 하면 얘는 상당히 또는 꽤 이런 뜻, 상당히 또는 꽤 이런 뜻, 아니면 공정하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공정하게 장소? 아니면 상당히 장소? 꽤 장소 다 이상하죠? 전형적으로, 전형적으로겠죠? 네. 자, 전형적으로 어떠한 장소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다시.
커뮤니티 센터는 전형적으로 자, local resident, 주민들이 자, 인포메이션을 얻어가는 장소다. 이렇게 보신다면 정답은 typically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조금 구조가 어려워 보였을 수도 있지만 ABCD가 어휘 문제였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어휘를 찾아주시는 게 조금 더 정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종종 문제 풀다 보면 아니 얘가 당최 정답이라고 들었는데도 왜 정답이야?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자, 일단 토익은 객관식이니까 여러분 다른 게 0, 절대 정답이 아니라면 남는 게 정답이다. 자, 요거를 꼭 기억하시고, 자, 정답 나와 있는 김에 암기는 하시되 다른 게 오답을 제거했으면 고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몰랐다면 이번 기회에 정리해 주시고 전형적으로 뭐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Part 5 마지막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Part 5 마지막 문제는 어쩌면 쉬운 문제예요. 자, 어렵게 접근하지 말고 쉽게 가시면 됩니다. 일단 A, B를 보는 순간 머리가 너무 아프죠? 머리가 지끈 아팠는데 여러분 심플하게 갈게요. 자, 각각의 품사만 판단했으면 정말 쉬운 문제예요. 자, 이렇게 갈까요? 일단 which는 접속사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요거 접속사. 자, which뿐만 아니라 여러분 WH로 시작하는 who나 whose나 when, where 등등등. 자, 요런 애들이 문장 중간에 들어갔다면 접속사라고 꼭 기억하셔야 해요. 그럼 접속사가 뭐가 중요하냐? 엄청 중요하죠, 여러분. 다른 품사랑 확연히 다른 성질이 있습니다. 어떤 성질이냐? 자, 이렇게 문장의 동사가 2개 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건 접속사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접속사는 뒤에 나오는 주어 동사랑 하나의 덩어리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하나의 덩어리고 빼고 전체 주어 동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심플하게. 자, 동사가 2개일 때 쓸 수 있는 품사는 누구밖에 없다? 접속사밖에 없다. 자, 만약에 동사가 3개라면 접속사는 2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접속사랑 주어 동사는 한 세트처럼 같이 다닌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접속사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니까 꼭 기억합니다. 그럼 아래에 있는 anything은요. anything, anyone, anybody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대명사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대명사는 이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이미 동사가 2개 있기 때문에 자, 앞에 대명사를 쓰면 얘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봤을 때 맞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이 자리는 안 돼요. 왜? 동사가 2개 있으니까. 괜찮아요? 여기 안 돼요. 그러면 자, 이 문장을 봤을 때 동사가 하나 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접속사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이고 의미를 생각하지 않아도 정답은 A번밖에 안 됩니다. 괜찮나요? 좋아요. 그럼 해석 한번 해보면 해석은 어떻게 되느냐? 어느 것이 더 내구성이 좋은지는 이렇게. 자, 결정이 될 거다. 다음 회의에서 어떤 게 더 내구성이 좋은지는 다음 회의에서 결정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파트 5 마무리 한번 해볼 건데, 자, 조금 더 제가 정답만 몇 가지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 게시판을 보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서 자, 정답만 하나 쭉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추가 포인트로. 자, 지금 문제랑 똑같은 맥락으로 접속사이기만 하면 맞았던 문제 중에 하나가 when이 있었어요. 제가 잠깐 방금 얘기했죠? 자, when, who, whose, which 등이 문장 중간에 들어간 보다 접속사다, 그쵸? 자, 요것도 다른 보기는 전치사나 부사 같은 것들과 함께 섞여 있었는데 앞에도 주어 동사, 뒤에도 주어 동사였어요. 얘는 when만 되는 이러한 패턴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또 하나 제가 바로 자, 요거 촬영 들어오기 바로 전에 확인했던 게시판 문제 중에 하나가 있어서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자, 정답은 more accessible이었었는데 여러분, 자, 요 문제의 포인트는 more accessible. 이 문제의 포인트는 품사 문제였는데 여러분, 자리가 어떤 거였냐면 자, make 명사, 형용사 자리였어요. 근데 되게 어렵게 more accessible, most accessible, accessible, ability 이런 것들 막 쭉 나왔는데
비교급이나 최상급이 포인트가 아니라 이 자리에는 명사를 형용사한 상태로 만든다라는 표현을 만들어줄 수 있는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예요. A, B, C, D 중에서 more이나 most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품사만 봤을 때 형용사가 가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밖에. 자, 그러니까 여기서 정답은 accessible이 됩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more accessible 정답. 요런 애들 있었으니까 요것도 같이 정리해 주시고. 자, 또 하나 더 정답 말씀드릴 만한 게 determine.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학원 강남 캠퍼스에서 토익 8-7을 담당하고 있는 심동혁입니다. 더 많은 토익 시험 자료 강의는 해커스 토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2월 20일 정기 토익 8-7 총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8-7 난이도는 중3급이었습니다. 자, 이유를 보겠습니다. 먼저 지문의 길이는 전체적인 지문 길이는 약간 짧아졌어요. 약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근데 그리고 문장 구조도 평이했지만 문장 자체의 길이가 약간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기본 문장 구조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요, 좀 호흡이 좀 벅차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이 듭니다. 두 번째, 기사문의 개수가 진짜 작았습니다. 단일 지문은 기사문이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연계 지문에서 기사문이 딱 한 개 나왔어요. 그리고 연계 지문이 나온 기사문도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었고요. 세 번째, 동의어 문제가 3개가 나왔는데 이게 약간 좀 어려웠어요. 중3급? 3급쯤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연계 지문 길이가 약간 길어졌지만 연계 지문 유형은 좀 평이했거든요. 그래서 길어진 게 좀 있었기 때문에 뭐 중급은 아닌 것 같고 중3급으로 다뤄봤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단일 지문 볼게요. 단일 총 10개가 나왔는데요. 역시 어휘 난이도는 중급이었고요.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없었고요. 지문글이 좀 평이했습니다. 약간 좀 짧은 듯한 좀 평이한 지문이었고요. 근데 문장 자체의 길이는요. 문장 자체 길이는 구조는 평이했지만 좀 길어졌어요. 약간 길어졌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두 번째, 다중 지문. 연계 지문이라 하기도 하죠. 지문 2개나 지문 3개짜리인데요. 이게 난이도는 약 중3급? 네, 그쯤 되는 것 같아요. 지문 길이가 약간 좀 길어진 것 같아요. 밑에 지문이 좀 길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장 구조의 길이, 문장 구조는 역시 평이했습니다. 똑같죠. 근데 문장 자체의 길이가 약간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키보드 문형에 익숙한 사람들은 좀 쉽게 넘어갔겠지만 키보드 문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좀 호흡이 좀 바쁘지 않았을까, 답답하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이 듭니다. 연계 문제 난이도는 중3급인데요. 사실 뭐 기존에 나왔던 패턴이 반복되는 거라서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그렇게 어렵게는 느끼지 않았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럼 단일 지문, 지문 유형부터 지문 형태 보겠습니다. 지문 유형. 자, 일단 편지나 이메일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죠. 3개 나왔습니다. 지난 회차에도 3개 나왔는데 이번에도 3개 나왔고 1월 달에도 3개 나왔죠. 그리고 공고가 일단 첫 지문에 공고가 나왔는데 이게 좀 짧았어요. 진짜 특이하게 짧았습니다. 그리고 쉬웠죠. 두 번째 나온 공고는 평이했습니다. 세 번째 광고가 3개는 나왔어요. 기사문 안 나왔고요. 문자 메시지 1개, 온라인 채팅 1개. 그래서 총 10개가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먼저 동의어부터 보겠습니다. 동의어 좀 어려웠어요. 일단 처음 동의어 regular. regular가 뭘까? 사실 이 단어가 좀 잡기 힘든 단어인데 이게 원래 뜻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 변화가 안 일어난 거예요. 고정된 거예요. 변화가 생기기 전에 고정된 상태 있잖아요. 이거를 뭐 regular합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고정된 거. 그래서 변화를 가미하지 않은 첫 상태, 기본형이죠. 기본형. 보통 상태입니다. 보통 저 커피 먹으러 가면요, 커피숍에서 커피 사이즈가 있죠. 그죠? 가장 기본 사이즈가 regular 사이즈고요. 거기서 샷을 또 추가하거나 물의 양을 더 추가하면 large 사이즈가 되고요. 거기 또 뭐 grande 사이즈, 그다음 venti 사이즈가 있죠. 이렇게 변화를 가미하는 첫 기본 사이즈, 이름 뭐 regular 사이즈랍니다. 변화를 가미하지 않은 기본형, 보통 사이즈라죠. 보통 ordinary 사이즈, basic 사이즈랍니다. 두 번째, 고정된 건데 어떤 시간 간격이나 거리 간격이 고정된 거예요. 똑같은 간격이 생긴 거예요. 시간 간격이나 거리 간격이 고정됐다. 그럼 시간 간격이 고정됐을 때는 뭐 정기적인 일이죠. 맞습니다. 고정됐다는 느낌입니다. 시간 간격이 고정됐다라는 느낌이에요. 어쨌든 변화를 가미하자는 거니까 고정됐다라는 느낌. 세 번째, 가는 곳이 뭐 변동되지 않는 거예요. 한 곳만 딱 고정된 거예요. 변화 없이 한 곳을 자주 방문하는 거죠. 자주 방문하는 또는 빈번한입니다. 동의어가 frequent가 되겠죠. 이렇게요. 하여튼 고정된 거예요. 고정된 거. 변화 없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고정된 거. 그다음 또 직업적으로 고정된 거예요. 이 사람이 직업적으로 고정된 거,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직업으로 딱 고정된 거야. 그리고 regular 뭐지? 전문적이죠. 그리고 regular soldier라면요, 그냥 군인이에요. 다른 데는 안 하는 거죠. 군인 직업만 고정된 거예요. 그죠? 이런 걸 regular soldier랍니다. regular job은 뭐죠? 고정된 일자리, 정규직이죠. 이렇게. 그 기본적인 의미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고정된 의미다. 이런 개념인데, 뭐 이렇게 간격이 고정됐을 때는 뭐 정규직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고정됐을 때는 보통 사이즈를 할 수 있고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럼 볼까요? 문제. Every inductee, 가입자죠. Every inductee will be provided with informational resources, articles, and various customer feedback on a regular basis. 자, 모든 가입자들은 제공받을 거예요. 유익한 자료, 기사, 그리고 다양한 고객 피드백을 받을 겁니다. On a regular basis. 어떻게 받을까요? 예, 퀴즈함으로 받는데요. 고객 피드백을 받는데 on a regular basis. 뭐가 고정됐을까요? 예, 시간 간격이 고정된 거거든요. 시간 간격이 고정된 패턴으로. 이전에는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패턴이거든요. 여기서는 패턴이거든요. 시간 간격이 고정된 패턴으로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on a regular basis는요, 관용 표현 같은 거예요. 정기적으로 또는 시간 간격이 고정된 패턴으로. 고정된, 됐죠? 순서를 지키는 게 아니고 고정된, 시간 간격이 고정된이 좋겠죠. 답은 뭐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 두 번째, matter. matter는요, 이게 명사 동사 다서요. 일단 동사할 때는요, 중요하다. it matters. 그게 중요해요. 중요하다는 의미가 가장 기본적으로 잘 쓰입니다. 잘 쓰이는데 그 말고도 우리가 이제 다루는 상황 중에서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안 좋은 상황, 다루고 있는 그 문제를 보통 the matter랍니다. 그래서 이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situation. 우리가 다뤄야 되는 또는 말하고 있는 안 좋은 상황을 말하고요. 두 번째가 물질, 매력은 물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물질. 뭐 물리학에서 물질 그런 거 있고요. 세 번째 토론하는 주제, 다루고 있는 주제 있죠. 주제 문제 subject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동사할 때는 중요하다 의미가 있지만 명사할 때는 전혀 다른 의미죠. 보통 상황이라는 뜻이 많습니다. 상황이란 문제. 자,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the matter, we will proceed with your order first thing in the morning tomorrow. 자, 그 matter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우리는 당신의 주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뭐 내일 아침 제일 먼저. 그죠? 그 뭐의 중요성, 그 다루고 있는 상황의 중요성을 고려해서겠죠. 상황이나 문제니까 정답 뭐죠? B가 되겠죠. 됐죠? 답입니다. 답이 A가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 표현 볼까요? deliver. 자, deliver는요. 원래 DE가 이런 의미예요. 이 down이에요, down. 내려놓는 거죠. 목적지에 정확하게 이렇게 도착해서 내려놓는 겁니다.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물건을 전달하다. 뭐 transport죠. transport. 어떤 trans가 이게 선을 넘는 거거든요. 경계선을 넘어서 물건을 정확하게 도착지에 전달하는 거. 이게 기본적인 transport지만 이거 말고도 서비스로 전달하는 거. 물건 말고 서비스 전달하는 거 돼요. 전달을 제공하는 거. 제공하다. 뭐 서비스 전달해 드립니다. 서비스 제공해 드립니다. 배달이 아니죠, 이거는. 그다음에 세 번째, 말이나 메시지를 전달하다. 말을 전달하다 해서 이게 연설하다 의미도 있습니다. 연설하다. 어나운서죠. 연설하다. 스피크나요? 스피크쯤 되겠죠. 스피크 연설하다. 말을 전달하는 거죠. 근데 네 번째, 메시지를 전달하다. 메시지나 기사나 정보 또는 메시지를 전달하다 의미도 있어요. 근데 전달하다는요, 메시지를 기사를 보여주다 의미겠죠. present, show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뜻이 다양하게 노는데요. 자, 그럼 일단 물건을 전달하는 거는 transport, 서비스 제공하는 provide, 그죠? 그 정보, 기사를 전달하는 건 기사를 보여주는 거죠. present 이런 의미가 있는데, 자, 여기서 무슨 뜻일까요? Newsroom magazine, 잡지죠. Newsroom magazine은요, delivers various articles on how to improve the level of your life. 자, 보세요. Newsroom 잡지가 다양한 기사를 딜리버한대요. 그죠? 어떤 방법? 당신의 삶의 수준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기사를 전달하는 거겠죠. 전달하다 뭘까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뭘까요? 서비스 제공하는 게 아닌 것 같고 물건 전달 아닌 것 같죠? 기사를 전달하는 거. 기사를 보여주다. present가 어울리겠죠. 정답 뭐죠? 예, 이것은 A가 어울릴 것 같아요. 됐죠? 하시고요. 자, 물건이라면 transport를 쓰겠죠. 그다음. 자, 이제 연계지문 보겠습니다. 오늘 연계지문은요, 일단 이렇게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특이한 게 기사문이 연계되어 있는 지문이 딱 한 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오래간만이네요. parking slate. 저 뭐냐면
그 소포 안에 들어있는 전표거든요. 이런 택배 받으면 안에 들어있는 물품 명세서 있죠. 물품 명세서가 나왔어요. 물품 명세서는 일종의 송장인데 택배 상자에 붙어있는 그 종이도 일종의 송장인데 특이한 게 가격 정보가 없어요. 맞아요. 가격 정보가 없는 송장, 물품 명세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송장을 잘 하시는 분들은 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가격 정보가 빠졌을 뿐이죠. 어려운 건 없거든요. 송장보다 더 쉽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니고 블로그에서 뭐 포스트한 게 나왔고 그리고 뭐 특이한 거는 그 외에는 없고 근데 연계지문 패턴은 어떤 지문이 나오더라도 연계지문 패턴은 똑같습니다. 첫 지문 읽을 때 연계 포인트를 잘 잡아보시면 돼요. 첫 지문에 나오는 연계 포인트는요. 이런 것들이죠. 바로 사람 이름, 날짜, 도시명. 여러분 제가 강조했지만 그리고 혜택 넣을 때는 꼭 별표하시고 걸리는 조건이 뭐지 생각해보는 거. 그리고 돈에 관련된 거. 이 날도 혜택과 돈 잘 본다. 그러면 또 요청사항. 뭔가 요청하기면 요청사항이 바로 검색 조건에 대해서 찾는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요청사항 같은 거 나오고요. 또 복수 상품. 이 광고 상품이 여러 개 나열될 때거든요. 나열 때는 문제가 나온다고 예상하세요. 골라보세요라는 문제. 이 상품 중에 골라보세요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온다고 예상하세요. 오늘 보시니까 이 상품이 여러 개 나오는 지문이 한 2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서 골라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런 거 잘 나오니까 알아보세요. 자, 그럼 오늘 그 사람 나오는 거고요. 복수 상품 나오는 거고요.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이 지문 보죠. 자,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일단 문제가 뭐죠? 누가 펜타고니아 스쿨은 누구에 의해서 이끌어집니까? 자, 헤드 물었습니다. 이 스쿨의 헤드가 뭐예요? 헤드가 뭐죠? 이끄는 사람. 그러니까 방향을 이끄는 사람, 뭐 디렉터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뭐랄까요? 감독관, 슈퍼바이저를 볼 수도 있고요. 또 뭐랄까요? 뭐 이렇게 프레지던트를 볼 수도 있고요. 교장님 선생님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런 것도 그리고 매니저, 제너럴 매니저, 총 책임자라고 볼 수도 있고요. 뭐 이런 단어들이 보통 책임자 거로 놓는다. 책임자 거. 그죠? 책임자 거예요. 이 단어가 나오면요. 책임지고 있다해서 in charge, 책임지고 있는 이 단어 떠올려야 되고요. 또 이끈다 해서 head라는 단어 떠올려야 됩니다. 이런 단어들이 보통 책임자인데요. 어쨌든 문제가 누가 펜타고니아 스쿨의 책임자입니까? 이끌고 있습니까? 라는 문제인데 자 보겠습니다. 일단 선택지 뭐가 있어요? 선택지 사람이네요. 선택지 사람이 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신경 써야 된다 말이죠. 문제는 선택지 이렇게 사람 이름이 나와 있으면요. 절대 사람 이름이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나올 때 그 옆에 있는 직책이나 활동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사람 보기 나온 정답이 될 수 있는 대안들이니까 그게 연계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결국 그게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 옆에는 직책명이나 활동을 잘 보셔야 되는데 봅시다. 되는지. 자, 보게요. 사람 어디 있어요? 사람 여기 있네요. 사람 여기 있고요. 또 어디 있어요? 사람 있나요? 사람 있나요? 이거 사람. 이 직책명도 사람이죠? 직책명 디렉터도 사람이죠? 그 다음에 또 있나요? 사람 있나요? 사람 있나? 여기 사람 있네요. 사람 있네요. 그죠?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잘 보는 게 아니라 활동하는 내용 있죠. 활동한 내용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펜타고니아 스쿨이네요. 회사 이름 잘 보셔야 되고요. 스피드메일, 메일 같은 건 회사 아니에요. 펜타고니아 스쿨이 리차드 윌리엄스가 쓴 이메일입니다. 칼 제이콥스가 쓴 이메일인데요. 8월 8일 날. 자, 11번째 연례 보건회의입니다. 보건회 컨퍼런스 인포메이션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This is Richard Williams from Pentagonia School. 저는 펜타고니아 스쿨의 리차드 윌리엄입니다. 추측은 안 나와 있어. 그냥 펜타고니아 스쿨의 리차드 윌리엄이에요. I'm writing this email. 난 이메일을 쓰고 있습니다. 막 위해서 inform. 목적은 알려주는 거죠. 당신에게 알려주기 위한 거죠. 뭘 다가오는 회의를 말이죠. 11월 11일과 12일 날 일정 잡혀 있는 날짜는 항상 신경 써야 돼요. 날짜는 중요합니다. 자, this conference aims to discuss urgent health issues and make interactive network between a number of experts for practical solutions. 이 회의는 목표로 합니다. 뭘 목표로 하지? 긴급한 보건 문제를 토의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대화형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죠. 누구 사이에?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 몰려서 사실상의 해결책을 위해서 말이죠. This year's conference begins with an opening address. 금년도 이번 회의는요, 개회식 연설로 시작합니다. 누가 하죠? 자, 펜타고니아 스쿨의 디렉터, 방향 이끄는 사람이죠. 책임자겠죠. 방향 이끄는 사람이 합니다. 책임자가 합니다. 이때 사람 나왔잖아요.
그럼 활동 내용까지 잘 보셔야 돼. 이런 것들이 연결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사람 이름보다는 그 직책이나 활동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보세요. 그 뒤에는 뭐가 있죠? TP 있는 수업이 있습니다. 7개의 분류에서 말이죠. 그리고 끝납니다. 끝난데 자 보세요. 그러면 행사가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입니다. 시작하는 개회식은 언제일까요? 11월 11일이겠죠. 끝나는 건 언제일까요? 11월 10일이겠죠. 그죠? 날짜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납니다. 네트워크 리셉션, 인맥 맺는 연애로 끝납니다. 서로 만나서 이제 명령 안 하고 서로 안면 트는 거죠. 그런 겁니다. 자, to attend reception, 연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친목 연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요. Please contact 아만다 존스에게 연락 주십시오. 뭘 위해서? 예약을 위해서. 맞습니다. 그럼 이게 사람 이름이 연결되어 있는 거 이런 게 활동이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활동. 그래서 예약은 아만다 존스하고 계획 연설은 펜테고니아 스쿨의 책임자 이끄는 사람이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 리차드 윌리엄은 직책은 안 나와 있죠. 됐습니다. 그다음 자 멜빈 토스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보니까 프리디스커버라는 회사네요. 펜테고니아 스쿨에 쓴 겁니다. 레베카 얼렌이죠. 이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아빠 레베카 얼렌이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죠? 봅시다. 엘렌스에게 I was very moved by the opening speech. 나는 진짜 감명받았습니다. opening speech 개회 연설이에요. opening speech, opening address, opening remarks. 개회 연설이에요. 이 개회 연설 딱 나왔을 때 아까 기억이 떠올라야 돼 이게 떠올라야 돼. 그 정도로 첫 질문 독해할 때 이런 사람 넣을 때 활동 내용을 좀 신경 써서 독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쭉 지나가버리 포인트를 안 짚고 지나가버리면 개회 연설 분명히 읽었거든요. 그냥 기억이 안 나. 이걸 보더라도 연결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 넣을 때마다 활동 내용까지 좀 꼼꼼하게 읽고 독해하셔야 돼요. 됐죠? 입니다. 어쨌든 나는 감명받았습니다. 제임스 오프닝 스피치 개회 연설에 의해서 말이죠. 누가 했죠? 제임스 루이스가 있습니다. 제임스 루이스가 있대요. 자, 한번 봐. 그럼 여기서는 오프닝 연설, 개회 연설을 누가 했죠? 펜테고니아 스쿨의 책임자 이끄는 사람이 있죠. 여기서 오프닝 스피치 누가 있습니까? 제임스 루이스가 있죠. 자, 그러면 펜테고니아 스쿨을 이끄는 사람 누굴까요? 바로 제임스 루이스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as discussed at social function yesterday. 어제 친목위원회, 이 친목 모임입니다. 펑션은 모임이에요. 이제 친목은 네트워킹이겠죠? 네트워킹입니다. 어제 인맥 맺기 연회에서 토의된 대로 I would like you, 나는 원합니다. 당신이 개인적인 미팅을 준비해 주기를 원합니다. with team, 그와 함께 그와 말이죠. during my business travel, 내가 출장하는 동안 말이죠. 캘리포니아로 11월 24일 날. 자,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곧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인데 어쨌든 누가 펜테고니아 스쿨을 이끌고 있습니까? 책임자죠? 아까 책임자는 뭐예요? 이 사람이잖아요. 디렉터, 방향 설정에서 이끄는 사람. 이끄는 사람 누구를 했죠? 케이웨이 연설한 사람이었죠. 케이웨이 연설 누가 하죠? 바로 이 사람이 제임스 루가 하니까 정답 뭐죠? 제임스 루가 된 겁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선택지에 사람 이름이 등장할 때는요. 사람 이름 자체가 연결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이름 옆에 있는 직책명이나 활동명을 잘 보셔야 된다. 활동하는 내용을 잘 보셔야 된다. 이런 것들입니다. 자, 처음 보는 분들은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이거 많이 나오는 패턴이라서 여러분 연습하시면 됩니다. 얼마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보시면 이 광고인데요. 꼭 광고가 아니라도 돼요. 아니라도 되는데 상품명이 여러 개 나올 때가 있어요. 분류가 여러 개 나올 때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골라보세요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미리 예상하셔야 됩니다. 볼게요. 골프클럽 광고입니다. 보니까 레귤러 회원, 골드 회원, 플래티넘 회원이 있죠. 그럼 뻔하면 안 나오는 문제가 골라보세요. 이 중에 어떤 상품을 구매했을까요? 또 구매할까요? 또죠? 구매했다면 얼마를 지불했을까요? 라는 문제죠. 그럼 이제 골라보세요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문제 볼게요. 광고에 따르면 무엇을 버크스는 사용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무슨 말일까 이거? 뭐야 이거? 뭐 없는데? 또 해봐야 되겠죠? Welcome to our golf club. 골프 클럽 환영합니다. We accept newcomers. 신입 회원 받고 있습니다. All the year, 1년 내내. And strongly recommend that.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You join our yearly membership. 우리 연간 회원권에 합류하라고 말이죠. 막 위해서 추가 혜택을 즐기기 위해서요.
아래 있는 것들은 세부 사항입니다. 우리 제공에 대한 하면서 레귤러 회원, 골드 회원, 플래티넘 회원이 있습니다. 근데 특징이 다 다르죠. 볼게요. 레귤러 회원은요, 옐로우 존을 사용할 수 있대요. 골드 파운딩을 한 달에 한 번 할 수 있어요. 또 멤버십 골드 회원은요, 자 블루 존을 사용할 수 있어요. 골드 파운딩을 2주에 한 번씩 사용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플래티넘 회원은요, 그린 존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죠? 골프 라운딩을요 언제든지 할 수 있대요. 그들이 원하는 언제든지 할 수 있대요. 매주 날씨가 허락한다면, weather is permitting 허락한다면 이 뜻입니다. 분사구문이죠. 자 봅시다. 그러면 프로커시가 누구야? 이 사람인가요? 이 사람이네요. 점수 잡는 해커스.